자, 소정섭의 시사쇼 두 번째 순서는 따져봤습니다. 대장동 7,800억 이 추징과 관련해서 과연 추징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된 한 5가지 정도의 쟁점, 그것들을 일종의 팩트체크 개념으로 쭉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서, 대장동 5인방 추징금 검찰 구형, 이거 국고 환수가 닫혔나? 7,815억입니다. 7,815억의 국고 환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다룹니다. 이 5대 쟁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별개로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이 현재 그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고 이 7,815억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1심에서 추징금 검찰 구형했던 그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그게 각각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요렇게 이제 5명에게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총액 7,814억, 7,313만 원, 약 7,815억이죠. 총 구형한 추징금의 액수가 이 정도입니다. 김만배가 6천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1,000억이 넘고 이렇게 등등등 해서 전부 7,8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1심에 선고된 거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선고된 거. 총액을 이 김만배의 경우는 428억 정도 오고, 정영학 회계사 37억 정도 해서 전체가 473억 정도 1심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추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단 1심에서는 473억 정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저 473억 이상으로 추징할 수 없게 된 거죠, 항소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7,815억 검찰의 구형 액수 한 6% 정도 된다고 하죠. 473억 저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기에는 이 7,815억을 전부 다 이제 추징해서 환수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검찰이 그렇게 구형한 것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순서로 7,815억 부분이 과연 닫혔나?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이 7,815억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뇌물 혐의 등 부패범죄와 관련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범죄 수익은 형사재판을 거쳐서 추징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재판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돈이 돌아갈 수가 있죠. 국가가 이 부패범죄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어렵죠. 입증 부담도 훨씬 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보통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먼저 하고 형사재판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민사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수순이 일반적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통해서 추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민사 재판이 뒤따르는 그런 수순이 뭐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배임, 업무상 배임이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473억 정도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김 씨 등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이제 항소를 포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7,815억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막힌 거 맞습니다. 최대 473억 3,365만 원. 저 1심에서 선고한 저기까지만 추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 한 7천억 이상의 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약간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저 검찰이 구형한 이 7,815억의 이 추징금 액수라는 것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추징이 100% 이루어졌을 때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부분들이 무죄가 되거나 전부 나머지 그것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1심에서는 관련 혐의가 많이 무죄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추징금 검찰이 구형한 이 혐의 중에 1심에서는 무죄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혀져서 다 유죄가 되고 그리고 관련된 추징이 돼야 저 금액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꼭 7천억 정도의 국고가 손실됐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어쨌든 이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수 473억 이상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더 추징할 수도 있는데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죠. 현재까지 검찰이 추징한 금액 두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주제. 자, 1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주제는 2천억 추징 보전이 해제되나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그 7,815억에 해당하는 그 중에서 검찰이 현재 실제로 몰수 추징 보전한 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추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그 잡아놓은 몰수해서 압수해놓은 또 특정해놓은 그것이 2천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그 1심에서 추징 금액이 473억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2천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473억 이상은 추징을 못하니까 그럼 나머지 한 1,500억 정도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2천억 부분을 다시 추징 보전 몰수한 부분을 해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제해서 일부 그 473억에 해당하는 그것만 확실하게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추징 몰수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검찰이 확보했다는 2천억의 추징 몰수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검찰은 이걸 해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천억 부분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쟁점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민사환수 가능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성호 장관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민사소송 현재 하고 있다. 그거 뭐 형사 항소 포기한다고 해서 추징 못하는 거 아니다. 민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환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상당히 이제 민사 부분이 실제로 그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고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병합해서
진행될 경우에 엄격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이 민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 추징 몰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면 민사재판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내용 있게 진행이 되면서 이 환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또 이게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입증 부담도 훨씬 크고 이 민사 환수가 쉽지는 않다. 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형사 재판에서와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이 환수 부분을 좀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2천억을 이미 추징 몰수 보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더 추가로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민사 소송도 확실하게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당히 민사 환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어떻게 가볼까요? 정성호 장관 의견 표명인가 지시인가? 이 대장동 7,800억 관련된 쟁점 중에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어떤 언론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가 사실상의 지시인가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결국 현재 여권 쪽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상 지시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장관이 이런 의견 표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사실상 지시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맥락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지시성 그런 걸 받고 노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좀 단순하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의 지시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이죠. 공개적으로 어떤 수사 지휘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어떤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어떤 내용상의 지시를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쟁점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이번 항소 포기가 영향이 있나 없나? 예,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나 한국일보 등등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이번에 관련된 그것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상 항소 포기를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된 혐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어느 정도 다른 재판의 결과지만 그것이 참고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소 포기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어떤 성남시 등등과 이런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이제 좀
관여를 했다. 이런 맥락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 이건 비밀로 인정될 수 없다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연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거죠. 성남시 수뇌부 이런 표현으로 하지만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뭐 정진상 실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일단 증인들의 향후의 뭐 증언 태도나 이런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법리를 따지는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있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그런 어떤 분석인 것 같습니다.